감정 조절법.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태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면 이전과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르게 생각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한 것을 계속 타인이나 주변 상황 탓으로 돌린다면 내가 나를 화나고 슬프게 만들고 하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세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생각을 계속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은 아주 오래되고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생각은 사실에 바탕을 둡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부여하는 의미가 우리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관점 때문입니다. 상황을 언제나 있는 그대로로 본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래된 감정을 따르면 우리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이 만든 관점에 따라 행동할 때만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원하던 새로운 감정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하면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옳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려 합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를 용납 못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실수를 환기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실수로 인해 스스로를 열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항상 실수에 대한 여지를 자신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면 타인은 더욱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마침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너무 뚱뚱하거나 말라서, 머리숱이 너무 많거나 적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피부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등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매우 많습니다. 신체와 외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몇몇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의욕과 재미를 위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꾸준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신체의 특징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몸매를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도 그것에 만족하는가 아닌가는 나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그에게 어떤 말이 필요한지 생각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이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 대하듯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하며 관용을 베푸세요. 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하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완전하더라도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스스로가 실수를 저지르고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가 멍청한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신의 인간됨을 문제 삼지는 마세요. 몇 가지 실수로 당신의 인간됨이 문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지른 잘못은 순간적인 실수일 뿐입니다. 이런 잘못은 그 순간에 당신을 보여줄 뿐입니다. 잘한 일은 스스로 칭찬하세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에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세요. 최소한 하루 한 번은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해 자신을 칭찬하세요. 스스로에게 야박하여 못하겠거든 뭔가를 하려고 애쓴 것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두려움은 원래 위험이 지나가자마자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위험 경보가 해제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호흡이 느려지는 등 긴장했을 때와 상반된 신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상사와의 사이에서 일어날 갈등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좌절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등이 새롭게 나타난 현대의 두려움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상황들을 발견했고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두려움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다시 줄이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은 귀신과 깜깜한 밤과 낯선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폭식을 하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신경안정제를 복용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해 두려움이 가라앉거나 사라집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약물에 의존하는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은 제거되지 않고 단지 증상만 잠깐 숨겨버릴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능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겁쟁이, 비겁한 사람, 마마보이, 실패자라는 말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타인 앞에서 두려움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거부감을 살까봐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껏 잡담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인공이 된다거나 사람들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동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마음이 소심해집니다. 심지어는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기회주의자가 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고 자신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은 유쾌한 일이지만 삶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불쾌한 일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두려운 상태에 빠져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한다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 상태에서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 닥치면 긴장하고 약해져서 대처할 힘이 없게 됩니다. 시선을 돌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좋아 보이는 일에 집중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늘 잘해주려고 노력해도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비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는 실수 많은 인간일 뿐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불완전하다고 하여 죄책감으로 나를 벌주는 실수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자 노력하면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